배경 대기업 본사 사무실, 옥상 정원, 오래된 서버실. 금기 대상 구식 오디오 녹음기 카세트 레코더. 과거 회장 가족의 비밀이 담긴 음성 파일이 있는 물건. 주요 인물. 신입 운전기사 한지후. 재벌 회장 윤재현 IT미디어 그룹 회장. 회장 아내 서지연 전직 라디오 DJ. 딸 윤소린 팟캐스터 콘텐츠 PD. 비서실장 오말자. 여긴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 아니잖아. 한지우는 회장실 앞 복도에 서서 유리 너머를 보고 있었다. 최상층 회장 전용 라운지 한가운데 오래된 탁자 위. 검은색 카세트 레코더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새까맣고 투박한 디자인의 구식 녹음기. 이 미래적인 유리 빌딩 안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멈춘 물건처럼 보였다. 지우는 괜히 손에 쥔 차키를 굴려봤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마치 저 작은 녹음기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 번만 눌러보면 안 될까? 손가락이 의식도 못한 채 살짝 움직일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입 기사님. 지우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비서실장 오말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윤 회장님 전용 라운지에는 허락 없이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저 녹음기는 특히 건드리면 안 되고요. 말자는 녹음기를 흘기 쳐다보고는 낮게 덧붙였다. 저건 이 회사에서 제일 위험한 기억이에요. 일막 본사 빌딩, 유리와 철의 심장. 그날 아침 한지우는 그룹 본사 앞 도로에서 빌딩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유리와 철로 둘러싸인 50층짜리 탑. 그 꼭대기가 구름을 뚫고 서 있었다. 윤재현 회장님 신임 운전기사 한지우 씨죠? 경비가 명단을 확인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락했다. VIP 전용 구역에 검은 세단을 세우며 지우는 속으로 숨을 골랐다. 오늘부터 이 회사 심장부를 오가는 사람이 되는 거네. 비서실에서 호출이 왔다. 회장님이 출근 중이십니다. 1층 VIP 픽업 구역으로 나와주세요. 지우가 차를 대고 기다리자 1층 로비 자동문이 열렸다. 윤재현 회장이 들어왔다. 그 뒤로 단정한 셔츠와 재킷을 걸친 서지연이 조용히 따라왔다. 재현의 시선이 잠시 지우에게 머물렀다가 엘리베이터 옆 유리병 너머 라운지 쪽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 있는 작은 검은 녹음기를 향해 1초도 안 되는 짧은 흔들림이 지나갔다. 놀람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 그러나 재현은 곧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이 사람이 새 기사인가? 네. 지연이 대신 대답했다. 오늘부터 모시게 될 한지우 씨예요. 한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출근길 교통은 확인했나? 네, 회장님. 시내 정체 구간 우회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재현은 더 묻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며 유리 너머 라운지와 녹음기를 철저히 외면했다. 지우는 백미러로 그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새벽빛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엔 피곤보다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막 팟캐스터 소린 이상하게 닮은 습관들. 며칠 뒤 오후 일정이 끝나갈 무렵 비서실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오늘부턴 회장님 따님 일정도 함께 지원해주세요. 콘텐츠 스튜디오, 외부 녹음 촬영까지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차를 올려보냈을 때 회사 스튜디오 출입구 앞에서 한 여자가 손을 흔들었다. 커다란 백팩과 노트북 가방, 마이크 케이스까지 들고 있던 그녀. 윤소린이었다. 안녕하세요. 윤소린입니다. 앞으로 제 이동도 함께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한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린이 뒷좌석에 장비를 실으며 말했다. 기사님, 혹시 라디오 좋아하세요? 팟캐스트나 듣는 건 좋아합니다. 혼자 운전할 때 자주 들어요. 그럼 이거 들어보실래요? 차 안에 조용한 음악 대신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터뷰, 누군가의 삶, 소소한 하루 얘기. 잔잔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톤. 이건 누구 목소리죠? 익숙한데.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소린이 웃었다. 제 엄마예요. 예전에 라디오 DJ 하셨거든요. 요즘은 제 팟캐스트에도 가끔 나가세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대시보드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라디오 시작 시그널, 짧은 사음짜리 멜로디의 박자에 맞춰.
백미러로 본 소린의 손가락도 무릎 위에서 똑같은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다. 둘은 같은 순간 서로를 보고 동시에 웃었다. 이 리듬 자주 두드리시죠? 네. 어릴 때부터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건 지우에게도 익숙한 습관이었다. 다음 날 비가 오기 시작한 오후. 소린이 녹음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더니 말했다. 기사님,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창문 조금 열어두고 빗소리 들으면서 운전하는 걸 특히요. 진짜요? 저도 그래요. 비 오는 날 스튜디오 가는 길이 제일 좋거든요. 빗소리랑 내 목소리가 섞이는 느낌이 이상하게 편안해서. 커피 취향도 설탕 없는 진한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색도 회색과 쿨톤. 사람들에겐 무난하고 재미없는 색이라 불리는 색을 둘 다 마음이 안정되는 색이라고 표현했다. 어느 날 소린이 차에 타자마자 말했다. 기사님, 차에서 은은하게 나는 이 향 시더우드 계열 방향제 쓰시죠? 네. 나무 냄새 나는 향을 좋아해서요. 저도 녹음실에 항상 그런 향 틀어놓아요. 이상하게 녹음할 때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 하지만 그보다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회사 최상층 라운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유리 너머 테이블 위에 낡은 녹음기에서 눈을 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산막 서지연, 매일 닦는 녹음기. 어느 늦은 오후 회장 부부가 외부 미팅 준비를 하는 동안 지우는 차를 지하에 대기시켜둔 뒤 비서실에서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남아 무심코 최상층 라운지 쪽 복도로 걸어갔다. 유리병 너머 테이블 위 오늘도 그 녹음기가 있었다. 검은 플라스틱에 잘 쓰이지 않는 버튼들, 살짝 긁힌 흔적, 마이크 선을 꽂는 구식 단자. 그냥 오래된 전자기기일 뿐인데 눈을 떼기 힘들었다. 그때 라운지 안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지연이었다. 지연은 손에 작은 천을 들고 있었다. 테이블 위 녹음기에 다가가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표면을 닦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다루듯이. 처음 오면 다들 저걸 한참 바라보더라. 지연이 유리 너머에 서 있는 지우를 보며 말했다. 정말 오래된 녹음기네요. 그래요. 이건 이곳에만 남은 오래된 목소리 상자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일 닦으세요? 다시는 재생하지 않기로 한 녹음이라서요. 그래도 먼지는 쌓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녹음기를 닦는 그 손끝에 담긴 마음은 전해졌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지키기 위한 의식 같은 느낌. 남편은 저걸 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일부러 라운지를 잘 안 들어오죠. 마치 도현이 피아노를 외면하던 것처럼 윤재현도 녹음기를 철저히 피하고 있었다. 잠시 뒤 재현이 복도를 지나갔다. 지연과 지후 그리고 유리 너머 녹음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는 시선을 반대편 창문 밖으로 고정한 채 걸어갔다. 준비됐나? 짧게 묻고는 지연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우는 다시 한번 녹음기를 돌아보았다. 대체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 사막 팟캐스트 기억의 조각들과 공허한 출신. 시간이 흐르며 소린의 첫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회사 이름을 걸고 만드는 장기 팟캐스트 시리즈, 제목은 기억의 조각들이었다. 기사님, 이거 콘셉트 어때요? 녹음 스튜디오 앞 카페에서 소린이 기획안 파일을 펼쳐 보였다. 아무도 잘 말하지 않던 가족 이야기, 잊힌 장소, 사라진 목소리를 찾아가는 인터뷰 형식이에요. 어릴 때 듣던 엄마의 라디오처럼 누군가의 새벽을 지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지우는 문서를 읽다가 한 줄에서 눈을 멈췄다. 특집 20년 전 한 해안 도시에서 사라진 아이들, 그중 돌아오지 못한 한 아이의 기록.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해안 도시요? 네. 예전에 회사 기획 자료를 뒤지다가 우리 회사 이름이 언급된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회장님이 세운 재단이 어떤 사고 유가족들을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짧은 기사. 폭우 속 교통사고 2 아이 실종. 유가족 지원에 나선 YJ 그룹 재단.
지우는 기사에 나오는 지명과 날짜를 읽다가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풍경이 떠오르는 걸 느꼈다. 비 내리는 바닷가 도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가로등 불빛, 어두운 차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 지후야, 비 오는 날 라디오 소리랑 빗소리 섞이는 거 좋지? 하지만 그 이상의 장면은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은 늘 그 지점에서 끊어졌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졌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지 조금 묘한 기분이 들어서요.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출신지 불명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던 옛 서류들. 어릴 때 과거를 물으면 늘 대답을 피하던 보호소 원장. 자신에게 성을 지어주던 날의 어색한 웃음. 이제부터는 한지후야.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갈 이름이야. 그랬다. 그는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른 채 새로 받은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오막 회사에 남겨진 목소리, 그리고 혼자가 된 밤. 기억의 조각들 첫 공개 녹음 날이 다가왔다. 전시회 대신 회사 대강당에서 공개 녹음과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행사 당일 본사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소리는 장비 체크리스트를 들고 분주히 뛰어다녔다. 마이크 4개, 믹서, 예비 SD카드. 아, 망했다. 메인 녹음기 한 대가 빠졌어. 원래 엄마랑 제 개인용으로 쓰던 구식 카세트 녹음기를 오늘 무대 소품 겸 백업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때 비서실 오말자가 다가왔다. 소린 씨, 회사에도 하나 있잖아요. 최상층 라운지에 있는 거. 아, 그건 안 돼요. 아빠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말자가 입술을 깨물다 작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한 번쯤 다시 울려도 되지 않을까요? 기사님, 잠깐만요. 위층 라운지에 있는 녹음기 가져와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가져와도 괜찮을까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빠랑 엄마도 언젠가는 그 목소리를 마주해야 하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라운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리창 너머 도시의 불빛들이 낮에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그 녹음기가 있었다. 항상 유리 너머에서만 보던 그것을 이제 손을 뻗으면 직접 잡을 수 있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돼. 재생 버튼을 누르라는 얘긴 아니잖아.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방송 시그널 음악이 울리는 것 같았다. 밤의 라디오, 오늘도 당신 곁에서. 손을 뻗어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버튼 배열, 측면에 작은 긁힌 자국, 테이프 덮개를 여는 방식까지. 마치 이미 수천 번 만져본 물건처럼. 복도에서 멀어지는 엘리베이터 소리,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 모든 소리가 녹음기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지우는 결국 라운지 문을 잠시 닫았다. 심호흡을 하고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 번만 재생해보자. 아무도 없으니까.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플레이 버튼 위에 올라갔다. 클릭. 짧은 기계음 뒤 잡음 섞인 공기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정한 여자 목소리. 오늘도 듣고 있니, 지후야? 지후의 몸이 굳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 지금 이 녹음기를 누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언젠가 이 회사에 돌아왔다는 뜻일 거야. 언젠가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 목소리는 서지연이었다. 조금 더 젊은 라디오 DJ 시절의 어조.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처럼 생생했다. 그때가 언제가 됐든 엄마는 기다릴게. 내 목소리를, 내 걸음소리를, 내가 늘 다리로 두드리던 그 리듬까지.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양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다. 늘 그래왔던 그 리듬으로. 그리고 혹시 이 녹음기를 듣는 사람이 지우가 아니라면 잠시 정적. 부탁이에요. 이 녹음기에 손을 댄 당신이 우리 아이를 어디서든 한 번쯤 만나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녹음은 그 지점에서 끊겼다.
기계적인 딸깍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멈췄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숨이 막혔다. 지후야, 우리 아이. 돌아오면. 머릿속에서 잘린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비오는 바닷가 도로. 차 안의 라디오. 여기는 서지연의 밤의 라디오입니다. 웃으면서 진행하던 목소리. 옆자리에서 그 목소리를 따라하며 장난치던 어린 아이의 음성. 엄마, 내 목소리도 녹음해줘. 나중에 회사 빌딩 제일 위에서 같이 들으려고. 라운지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급히 스탑 버튼을 눌렀다. 육막 숨머진 회장, 침묵의 라운지. 문이 열렸다. 윤재현과 서지연 그리고 오말자가 서 있었다. 지후 씨. 지연의 눈이 녹음기와 그 위에 올려진 지우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재현의 표정은 순간 굳어버렸다. 라운지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걸 누가 재생하라고 했지. 재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테스트만. 지우는 변명을 하려다 멈췄다. 재현의 눈이 떨리고 있었다. 숨조차 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눈가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여보, 그냥 두세요. 지연, 당신이 이 녹음을 만든 건 알지만. 그래요. 내가 만들었어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이 회사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언젠가 이 녹음기가 그 아이 손에 다시 쥐어질지도 모른다는 믿음 하나로. 지연의 시선이 지우를 향했다. 근데 오늘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 같네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저는 제 과거를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양육시설에서 자랐고 제 원래 이름도 가족도 기억이 없습니다. 재현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래서 이렇게 편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앞에 서 있는 게. 그의 눈빛 안에는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한꺼번에 엉켜 있었다. 여보.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건 이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날 그 폭우 속 도로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우리 잘못이지. 오말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예전에 말씀하셨죠.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꼭 다시 찾고 싶은 건 한 사람뿐이다라고. 재현은 눈을 감았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려는 듯 어깨가 떨렸다. 칠막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는 밤. 그날 저녁 기억의 조각들 공개 녹음 직전. 대강당 대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리는 프로그램 오프닝 멘트를 연습하다 말고 지우를 따로 불렀다. 기사님, 오늘 녹음에 같이 나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오늘 마지막 코너에 기억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깜짝 게스트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원래는 다른 분을 섭외해놨는데 지금은 기사님 얘기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는 것 같았다. 공개 녹음이 시작됐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퍼졌다. 소리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억의 조각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 코너를 지나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오늘 마지막 코너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회사 어딘가에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게 된 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지우가 무대로 올라갔다. 눈앞에 수십 명의 관객, 조금 떨어진 VIP석에는 윤재현과 서지연, 그리고 오말자가 앉아 있었다. 소린이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한지우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사실 잘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고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건 서류 몇 장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한 녹음 파일을 듣고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고 하셨죠? 지우는 손을 꼭 쥐었다가 마이크를 잡았다. 비 내리던 바닷가 도로. 차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여자 목소리. 그 목소리가 오늘 들은 DJ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관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지연이었다. 그리고 그 녹음 속에서 한 아이의 이름이 반복해서 불렸습니다.
지우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려다가 멈칫했다. 목이 메었다. 지후야. 마이크에 울리는 그 한마디. 소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조용히 지후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관객석에서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조명이 그를 비췄다. 회장의 얼굴이 수십 개의 눈앞에 드러났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해도 되겠나? 재현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내가 비가 오면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자는 습관, 라디오 시그널 리듬을 무릎으로 두드리는 습관, 시더우드 향을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의미도 모르면서 흥얼거리던 우리 회사 옛 광고송. 지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자신도 모르게 그 광고송을 조용히 흥얼거렸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3명뿐이다. 재현은 목이 메어 그 뒤를 잇지 못했다. 나, 내 엄마, 그리고 너. 지연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마이크도 잊고 지우를 꼭 끌어안았다. 지후야, 늦어서 미안해. 너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엄마. 그 순간 관객석 전체가 숨을 죽였다. 녹음 중인 마이크는 오랜 시간 멈춰 있었던 가족의 목소리를 다시 담고 있었다. 팔막 다시 재생되는 녹음기, 회사의 새로운 시작. 그날 밤 공개 녹음이 끝난 뒤 본사 최상층 라운지에는 4사람이 서 있었다. 윤재헌, 서지연, 윤소린, 한지후.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그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되찾아준 물건으로. 지연이 말했다. 이 녹음기는 원래 내가 이 회사에 돌아왔을 때 우리 셋이서 같이 듣자고 만든 거야. 재현이 낮게 웃었다. 근데 우리 둘은 겁이 나서 20년 동안 한 번도 플레이를 못 눌렀지. 지우는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소린이 한 손을 내밀어 녹음기 위에 올렸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 녹음하면 어때요? 예전의 그 목소리 위에 지금의 우리 목소리를 겹쳐서.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엄마 혼자 DJ가 아니라 우리 4사람이 같이 나오는 거야. 프로그램 이름은? 지우가 살짝 웃었다. 기억의 조각들 가족편? 재현도 미소를 지었다. 좋네. 오늘부로 이 회사 공식 팟캐스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다. 그는 카세트 녹음기 옆에 최신 디지털 레코더를 나란히 놓았다. 과거와 현재를 같이 녹음하자. 잃어버린 시간과 앞으로 채워나갈 시간을. 지우는 조심스럽게 플레이와 레코드 버튼을 동시에 눌렀다. 옛날 기계에서 돌아가는 테이프 소리와 새로운 레코더의 LED 불빛이 동시에 켜졌다. 지연이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는 DJ의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서지연의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과 함께합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리고 이제 막 제자리를 찾은 한지후입니다. 소린이 뒤를 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오빠를 기다려온 윤소린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이 짧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조금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윤재헌입니다. 창밖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금기였던 녹음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신호음이 되었다. 회사 최상층의 조용한 라운지는 오랜 세월 숨기고 있던 한 가족의 비밀을 털어놓고 다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긴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구나. 그리고 마치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무릎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라디오 시그널 4박자.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리듬이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옵니다.